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벌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명절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까지 추석 특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무비 종합 선물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휴 마지막 날, 오늘은 청소년들에게는 삶의 용기를, 또 어른들에게는 잔잔한 위로를 전해주는 성장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지친 당신을 위한 어른 처방전,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특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무비 종합 선물 세트, 벌써 그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이 성장 영화들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이 지친 당신을 위한 어른 처방전,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영화평론가 윤성은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성은 씨도 지쳐 있어요? 네, 지쳐 있죠. 그래도 이런 연휴 좀 보내면 다시 좀 원기를 되찾고 이래야 되는데, 네. 연휴 마지막 날 되면 왠지 기운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이 아니라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사실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뭐 주말의 개념도 없고 이렇게 출퇴근의 개념이 없어서요. 사실 이게 연휴라고 해도 그냥 일하면서 보내는 게 다기는 한데, 이제 주변 분들 보면은 예. 그 연휴 동안에 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힘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날이고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좀 달래드리기 위해서 성장 영화들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성장 영화라는 장르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냥, 사실 그냥 이름 붙인 거죠? 그 소재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실 장르라고 하면은 어떤 스타일적인 면에서 그러니까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장 영화라고 하면 뭔가 그 주인공들의 이제 어떤 심리적인 변화라든가 뭐 그런 갈등을 극복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성숙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제 제목 그 어떤 이름을 붙였달까요? 주인공이 주로 초등학생, 10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성장 영화 하면은 이제 학원물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또 어른들의 성장도,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골고루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영화는 꼭 청소년들을 주 이 관객층으로 하는 영화만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또 청소년을 소재로 다루더라도 어른들이 보면 거기서 또 새롭게 느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첫사랑 영화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른들도. 왜냐하면은 그것이 연애담이기도 하지만, 또 그 시절을 돌이켜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시는데요. 그 10대, 20대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어떤 어른들의 현실, 사회를 반영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고 칸느 영화제에서 상도 탔던 그 다르덴 형제의 자전거 탄 소년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우연히 새롭게 다시 봤어요. 네네. 가장 어찌 보면 이 가슴 뭉클하게 하는 성장 영화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영화 너무 좋죠. 좀 극단적이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아주 비참하게 버림받은 한 소년이 뭐 자해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폭력도 행사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조금씩 대견해져 가는, 그렇죠. 이런 모습.
네,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성장 영화라고 하는 네. 그런 영화 부류에 속하는 그런 작품들이죠. 네. 대충 감이 옵니다. 네. 어떤 감동을 주는 영화들인지.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영화는 뭡니까? 네, 먼저 이제 초등학생들 이야기 11살 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학생들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예. 네,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우리들. 네, 뭐 유수의 또 해외 영화제에 초청되었기도 하고요. 또 국내에서도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제 윤가은 감독은 또 이제 신인 감독상을 또 많이 수상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작품이죠. 간단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작품은 일단 그 초등학생들이 그 피구 시합을 하면서 이렇게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씩 이제 자기 편을 뽑는 예. 그런 그 설정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주인공인 선이라는 아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인기가 없는 학생이죠. 친하게 지냈던 보라라는 그 일행과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좀 그렇게 지내지 못하고 좀 따돌림을 당하는 네. 그런 이제 학생인데요. 그 선이가 이제 지아라는 전학온 여학생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둘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내내 이제 좀 붙어 다니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이 지아라는 그 아이가 그 보라랑 같은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둘이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현이는요? 네, 선이라는 그 주인공은 이제 그들로부터 좀 소외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여기에는 좀 복잡한 그런 사연이 있는 게 그 지아는 지금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이런 어떤 가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모습을 좀 숨기고 싶어 하는데요. 전학 온 이유도 바로 이제 그 전학교에서 좀 따돌림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학교로 오게 됐는데 여기서도 역시 좀 교우 관계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라, 선, 지아 이 세 학생들의 어떤 역학 관계가 계속 바뀌면서 친했던 아이들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서로 이제 다 선과 지아와 이제 보라가 이렇게 또 따로따로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서 맨 마지막에는 조금씩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윤가음 감독의 우리들, 그 영화 우리들 OST 앨범에 수록된 열리목의 우리들 세상이라고 하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는데요. 네. 함께 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에 수록된 열리목의 우리들 세상 연주곡 들으셨고 뒤에 들어본 노래는 Drive It Like You Stole It, Sing Street라는 영화에 들어갔던 노래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인데요. 존 카니 감독하면 이제 한국에서 원스라는 작품이 상당히 히트를 쳤었고, 그 원스 이후에 또 비긴 어게인은 또 빅히트를 쳤던 그런 작품인데요. 저는 원스랑 비긴 어게인 다 봤는데 싱 스트리트는 못 봤어요.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사실 비긴 어게인을 만든 감독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관객 수로 따지면 한 56만 명? 뭐 그 정도 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비긴 어게인은 상당히 상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스타들을 기용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라면 이제 싱 스트리트는 아일랜드의 그 10대들을 그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재밌고요. 저도 이 세 작품 중에서는 싱 스트리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예 음악 영화예요? 네, 이거 음악 영화입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어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남자 주인공이 전학 온 학교에서 만난 어떤 여학생을 보고 반해서 그 여학생을 때문에 어떻게 밴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도 전학 온 학생이 나오는데 여기도 또 전학 온 학생이 나오네요. 그런 설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10대에는 이제 교우 관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정의 문제 같은 것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이제 우리들의 그런 대사가 나와요. 엄마가 그냥 장난으로 너 지아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이 너무 당연하게 지아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그 나이 또래의 그 소녀들에게는 친구가 사실 더 중요하죠. 또래 집단이. 게다가 전학 온 학생은 새로운 충격파니까. 그렇죠. 문화적 충격이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학 온 학생의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예.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카톨릭 학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존 카니 감독이 실제 아일랜드 출신이고 본인의 그 성장담 경험이 많이 들어간 그런 작품인데요. 예, 예. 실제로 좀 그 카톨릭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또 가난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그 억압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공간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학생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뭔가 투쟁해 나가는 나름대로 예. 투쟁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기존 질서에 대한 청년층의 반항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까? 그런 정신이 좀 들어있죠. 네, 네, 없지 않아 들어있습니다. 이 영화를 우리 윤성은 평론가가 특별히 이 존 카니 감독의 다른 영화보다도 훨씬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원스는 정말 음악이 좋았는데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만듦새는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저예산 영화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비긴 어게인은 조금 이 영화는 왜냐하면 존 카니 감독이 이 영화에서 말하려고 했던 그 주제는 조금 그 인디 정신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가들의 어떤 정신에 대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본인은 많은 돈을 들여서 빅스타를 고용해서 이렇게 영화를 찍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진정성이 의심됐었다면 싱스트리트는 이제 그런 어떤 저의 의심을 해소해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풋풋하고 음악도 너무 좋고요. 음악이 좋아요? 네. 그리고 원스보다 좋아요? 저는 원스는 조금 더 그 중독성이 강한 그런 음악이었다면 싱스트리트는 좀 더 가볍고 풋풋한 신선한 그 10대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음악이라서 지금은 싱스트리트의 음악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관객 많이 동원했습니까? 싱스트리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0만 명 정도, 한 56만 명 정도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이런 영화들을 뭐 10대, 20대, 30, 40대 이상 이렇게 해서 어느 연령층이 많이 봤는지 뭐 이런 조사들도 좀 돼 있습니까? 그 전체적으로는 다 좀 그 통계들이 잡히지만 이 한 편의 영화를 누가 더 많이 봤는지는 이제 그 극장별로 아마 조사한 통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거는 사실 이 10대 청소년들은 오히려 이런 영화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블록버스터 뭐 이런 뭐 마블류 이런 영화들만 보지. 네,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히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어떤 경우는 이건 10대들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들도 좀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영화 좋은데 조금 이제 표현이 너무 세서 수위가 높아서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없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죠. 10대 때는 사실 조금 더 감각적이고 이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뭐 그런 작품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작품들 보면서 오히려 이제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소개받은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도 그렇고 지금 존 카니 감독의 싱스트리트도 그렇고 우리 윤성은 평론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떤 장면 이런 게 있다면요. 저는 우리들 같은 영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장면과 맨 마지막 장면에 그 피구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두 장면에서 두 씬에서 이제 극명하게 좀 대비되는 그런 부분, 이제 성장했다라는 걸 좀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우리들 같은 영화, 우리들이란 작품은 그 영어 제목이 The World of Us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인데 The World of Us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봐도 이 아이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그 어른 사회에서도 항상 느끼는 어떤 정치성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아이들을 그 주체로 놨지만 누가 봐도 어른들이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싱스트리트의 인상적 장면이라면? 싱스트리트는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도 역시 이제 성장 영화로서 사실 이제 그 성장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는 영화들도 많이 있는데 이 작품도 마지막 끝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이제 말씀은 드리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조금 힌트.
이런 특히 한국보다도 외국 영화의 성장 영화를 보면은 예, 항상 이제 10대나 이제 20대의 그 인물들이 주인공들이 이제 자기가 살던 공간을 좀 벗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 미국 같은 나라를 예를 들자면은 워낙 이제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태어났던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근데 이제 거기를 벗어나면서 뭔가 모험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싱스트리트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출 이런 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요쯤 되면 이제 궁금증을 적당히 자극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싱스트리트 가운데서는 우리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싱스트리트 중에서 업이라는 곡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그냥 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광고 듣고 그 음악 듣도록 하죠. 싱스트리트 OST 중에 업 들으시고요.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대학교 정관용 특임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자키 2부 시작했습니다. 추석 특집 무비 종합 선물 세트 그 마지막 날 이 지친 어른들을 위한 처방전 성장 영화 이야기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윤성은 씨도 어릴 때도 영화 많이 봤어요? 어릴 때는 뭐 남들보다 아주 많이 봤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한 중학교 정도부터는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영화를 좋아해서 이제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와서는 이제 뭐 예술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는 비디오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비디오 가게 가서 많이 빌려보곤 했던 기억이 혹시 납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친구와 함께 본 영화 중에 심금을 울린 내 인생의 영화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친구들이랑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요. 뭐 가족들이나 이제 교회 이제 친구들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뭐 심금을 울렸던 영화 하면 신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가 좀 기억에 남고요. 일찍 사회성이 발전되었군요. 네, 좀 문학 소녀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영화 일을 하게 된데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몇 편의 작품 중에 한 편이 히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히트? 예, 마이클만 감독의 영화인데요. 예. 뭐 알파치노 또 뭐 로버트 드니로, 발킬머 이런 이제 이거 폭력물인데? 네, 그 작품이 그렇죠. 이제 범죄. 그러니까요. 네, 범죄 그 느와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작품을 제가 고3 때 여름방학 때 개봉을 했는데 저희 동네가 이제 강동구 끝쪽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 동네에서 정말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학원 다니고 그랬던 학생이었는데 이 시사회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시내로 나와서 그때 연강홀이라고 있었어요. 네, 연강홀에서 하는 그 시사회에 참석을 하고 포스터를 나눠주길래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방 뒤에다가 붙여놓고. 문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서 뭔가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이 꼬이기는요. 펼쳐진 거죠, 활짝.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 우리 이제 1부에 이어서 성장 영화들 소개받아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어떤 영화 소개하시겠어요? 네, 레이디 벌드라는 영화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의 10대 그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이제 레이디 벌드는 뭐 말하자면은 고등학교 졸업반이죠.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의 1년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여기에 이제 원래 이름은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본인에게 지어준 이름 레이디 벌드라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소녀가 등장합니다. 네, 여주인공이 자기의 이름을 직접 지어서 레이디 벌드라고 항상 이제 어딜 가서든지 자기는 레이디 벌드라고 이제 소개를 하죠. 네, 그런 그 학생의 뭐 이렇게 특별한 사건들이 계속 뭐 아주 드라마틱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1년 동안 그 학교에 항상 그 일상적인 그 행사들이 있잖아요. 계절별로 막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자기가 사는 그 동네가 세크라멘토인데요. 이 동네가. 근데 여기를 굉장히 애증이 느껴져요. 굉장히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대학은 꼭
여기에서 다니지 않고 음. 이렇게 뉴욕으로 가고 싶다. 네, 네. 예술적인 예술가들의 동네로 가고 싶다. 예. 네, 이렇게 이제 갈망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것에 성공하게 되는 뉴욕으로 그런 떠난다. 네, 이야기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당시 어떤 이 또래의 소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잖아요. 어머니와 딸. 네, 딸과 그렇죠. 어머니. 예. 예. 참 너무 좋으면서도 금방 또 조금만 어긋나면 또 막 정말 죽일 듯이 싸우고 네, 그런 모습이 고교 졸업반쯤 되면 네, 주로 싸우죠. 주로 싸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영화 이게 초반부에 딱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음. 어머니랑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막 둘이 이제 뭐 테이프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았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게 두 사람이 갑자기 획 이제 막 서로에게 나쁜 안 좋은 얘기를 막 퍼부으면서 결국에 그 레이디버드가 문을 확 열고 뛰어내려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합니다. 아이고. 네, 팔에. 그래서 이제 보통 싸우는 게 아니네요, 그건. 굉장히 격렬하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크리스틴 그 모녀가 뭐 사이가 또 엄청나게 안 좋으냐 그렇지 않고 또 중간에 가면은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 싸우기도 하고 또 같이 옷도 보러 가고 막 드레스 같은 거 고르러 같이 또 어머니랑 예, 딸이 예. 가서 예. 드레스 고르면서 또 이거 예쁘다 뭐 이거 별로야 너랑 안 어울려 뭐 이런 얘기 아주 정말 일상적인 얘기들 하는데 여성으로서는 정말 많이 공감이 갔던 그럼 남자들은 별로 장면들입니다. 재미없나요? 남성들도 그런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여동생과 엄마의 관계를 또 생각하면서 예. 맞아 약간 이런 공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뭐 이제 가족 중에 그런 그 여동생이나 누나가 없다면은 이제 저러는구나 여성들이 심리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디버드의 그 여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분이라면서요? 네, 시어샤 로넌이라는 그런 배우인데요. 그 브루클린이라는 영화로 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었던 예, 그런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혹시 어텀먼트라는 영화 아유 유명한 영화죠. 네, 조 라이트 감독의 영화죠. 그 작품에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나왔었던 처음에 여주인공을 등장하는 네. 그 배우입니다. 그럼 이제 성장해서 레이디버드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네, 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 나이는 지금 뭐 그 고등학생보다는 훨씬 많은데 이렇게 어린 역할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남녀간의 무슨 뭐 로맨스 이런 건 잘 없습니까? 물론 있죠. 이제 있죠? 아무래도 성장 드라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재밌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게 된 남자 아이의 이름을 벽에다가 이렇게 써요. 써놓고 그 남자아이가 이제 끝났다. 그 남자아이랑 끝났다 관계가. 그러면은 이제 지우고 또 옆에 이제 또 다시 좋아하게 된 다른 남자의 이름을 쓰고 뭐 이런 이제 아주 소소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재미있게 이제 구성을 한 작품인데 이제 이 작품을 만든 그 그레타 거윅이라는 그 감독은 여자 감독이고요. 여성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 작품 역시도 본인의 어떤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첫 연출작인데 또 이 작품이 아카데미 그 시상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후보에 올랐었던 만큼 첫 작품이에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연출작이죠. 네, 첫 연출작인데 뭐 정말 스필버그 우리 시대의 이제 거장 아니겠습니까? 네, 스필버그가 극찬한 그런 감독이자 작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배우 출신이에요. 배우 출신 감독. 네, 배우 연출 출신. 데뷔작. 그렇습니다. 네, 배우 출신 감독이라서 이제 배우들에게 이제 현장에서는 그 오디션을 볼 때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는 편이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배우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이렇게 허락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합니다. 네. 레이디버드의 사운드 트랙 가운데 릴 빅 피쉬가 부른 스눕독 베이비 함께 듣고요. 내친 김에 뭐 이게 소녀들 그 영화니까 이승철의 소녀시대까지 두 곡 좀 듣겠습니다. 영화 레이디버드의 스눕독 베이비 그리고 이승철의 소녀시대 두 곡 듣고 왔고요. 자, 이번엔 또 어떤 영화? 앞에가 그 소녀의 성장이면 다음은 소년 얘기해야죠.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소년이 어른이 되는 과정에 관한 영화 좀 찾아봤는데요. 네. 보이후드라는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명화죠, 명화. 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그 Before Sunset, Before Sunrise 시리즈로 유명하고 한 국내에도 잘 알려진 그런 감독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제 Before Sunrise 이런 작품도 이제 로맨스 영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로드 무비고 그래서 이런 약간의 그 소품 같은 영화들 잘 찍는 감독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딱 둘이서 계속 수다 떠는 영화들. 네. 근데 이 보이후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후드에는 정말 많은 철학이 담겨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인생에 대한 철학이기도 하지만 또 영화에 대한 철학도 깊게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 6살 소년부터 캐스팅을 해서 12년 동안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직접 그 아이가 자라는 걸 계속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극영화인데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그러니까 그 배우를 바꾸지 않고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화를 이제 매년 그 배우들과 한 달 정도씩 해서 15분 분량씩 찍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영화를 찍어온 것이 이제 하나의 영화를 대하는 어떤 진정성 이런 태도로 느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영화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보이후드는 진짜 성장 영화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6살짜리가 18살 될 때까지 진짜 성장하는 모습을 찍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도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반영하고.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영화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에 담았기 때문에 정확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막 무슨 큰 사고가 터진다던가 무슨 이런 일은 없지만 이 영화가 좀 길거든요. 길 수밖에 없겠죠. 12년 찍었으니까요. 2시간 반이 넘는 그런 러닝 타임 동안에 그런 이제 성장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그 소년의 사실 이제 캐릭터를 보면은 굉장히 그 아티스트예요. 이렇게 막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인정을 받는 그런 그 학생으로 이제 자라가게 되는데 그를 그 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교수가 될 때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자기의 어떤 그 커리어를 위해서 막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이제 본인이 혼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묻어나는 가운데 또 이제 엄마가 만나는 남자들도 계속 좀 바뀌고. 네, 이런 모습들이 이 소년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런 관계들도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네, 저는 이 소년이 12년 동안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화로 찍겠다라는 기획을 했을 때 이걸 흔쾌히 그래 그럽시다라고 한 그 소년의 부모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엘라 콜트레인이라는 그런 배우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6살 때 물론 아역 배우로 우리가 시작하는 배우들 많이 보지만 앞으로 그 소년이 계속 배우를 하겠다고 할지는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정말 이렇게 그 성장하는 모습을 관객들이 봤을 때 그 감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화 없죠. 그렇게 12년씩 찍은 그런 영화는. 아직까지 이제 극영화는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본 다큐멘터리 말고는 없잖아요. 다큐멘터리들은 정말 이제 오랫동안 지금은 사실 공들여서 찍은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있는데 12년 이렇게 연수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큐멘터리는 진짜 일단 시간이 주는 감동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왔는데 극영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아까 우리 윤성은 평론가께서 영화적으로도 대단한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많은 영화인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함부로 나도 이런 거 한번 만들겠다고 흉내를 못 내는 거죠. 어찌 보면 엄두가 안 나서. 엄두가 안 나죠. 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이런 영화를 기획했을 때는 아마 사람들이 다 거의 정신 나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했겠죠. 그렇지만 그걸 정말 멋있게 너무나 해냈기 때문에 이거 영화사의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 보이후드에서 그 아빠 역할을 맡은 배우 에단 호크가 직접 부른 노래 Split the Difference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두 곡 들어보죠. 자, 이렇게 레이디 버드 또 보이후드 오늘 2부 시간에는 10대 소년 소녀들의 성장을 담은 영화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성장 영화 특집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어른의 성장에 대한 영화를 준비해 오셨죠. 네, 어른들의 성장을 다루는 영화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한국 영화 중에 뭐 초행이라는 작품은요. 초행. 네, 초행이라는 작품은 오래된 연인이 지금 동거 중인데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그런 갈림길 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양쪽 집을 이렇게 좀 방문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심리적으로 뭔가 남들이 다 하는 거를 따라할 필요는 없다. 남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다 가볼 필요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룬 작품도 있고요. 이거 진짜 우리 20, 30대 특히 30대 초반들의 절절한 고민이 담겨 있는. 그렇습니다. 또 시대가 반영되어 있고 이제 초행.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이죠. 예. 뭐 한국의 그 다양성 영화, 독립 영화 중에서 굉장히 그 주목받았던 작품인데요. 작년에 10분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 다양성 영화인데요. 10분? 네, 10분입니다. 영화가 10분. 10 minutes. 네, 10 minutes. 예, 그게 뭐냐면 그 취업 준비생이에요. 원래 꿈은 그 방송국 PD가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일단은 뭐 공부를 하면서 이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공기관에 잠깐 인턴으로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간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들어가 보니까 뭔가 이제 라인을 타게 되고 자기를 좋아하는 막 그 또 상사가 있고 그래서 뭔가 정규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행운이네요. 꿈을 택할 것이냐. 근데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처음엔 순수한 마음에 나는 그래도 방송국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라는 생각에 이제 갈등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그 부장을 따라서 네. 그 권유를 따라서. 그런데 봤더니 자기 말고 더 높은 사람의 그 라인을 타고 낙하산이 아이고.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뭐 그 회사 생활이 꼬이기 시작하고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뭐 막 그만둘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사정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성장 영화라고 이제 이야기하기엔 좀 씁쓸한 성장 영화이긴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알게 되는 그 사회생활이라는 것에 이제 한 발 담그면서 뭔가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와 또 어떤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초행은 결혼 문제를 다뤘다면 네. 10분은 취업과 진로,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네. 거.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예. 괜찮아요, 미스터 브레드. 중년이시라면은 아마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한국 영화예요? 이것은 이제 외국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인데 그 마이크 화이트 감독이 그 연출을 맡았고 벤 스틸러는 굉장히 유명한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 나왔던 출연했던 그 유명한 배우죠. 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이제 거의 다 크고 그 아들도 거의 다 크고 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대학 동창들 보니까 SNS 보니까 막 너무 잘 살고 있고 네, 너무 부자로 살고 있고 막 방송에 맨날 출연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중년의 이제 친구들과 비교가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은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저는 SNS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 보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약간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그 아들이 대학 갈 나이가 돼서 이렇게 그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면접을 보고 하는 그런 약간 투어식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요. 그 동부 쪽에 있는 아이비리그, 뭐 예일대, 뭐 하버드대 이런 데 이제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란 게 한국 부모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미국 부모들도 그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을 굉장히 큰 자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자식 잘 키웠으면 됐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자기 아들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막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막 그걸 자랑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과 함께한 어떤 그 투어
둘만의 어떤 여행을 통해서 이 아버지도 그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약간 좀 열등감 느꼈던 그런 친구들의 또 부족한 면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도 보게 되고 네. 하면서 약간의 또 성장이 있는 음. 그런 작품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와의 여행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는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게 진짜 중년한테는 좋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일본 영화인데요. 이제 일본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아, 라는 이것도 유명한 그런 영화죠. 작품입니다. 네, 예, 그 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정말 그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감독들 중에 막강한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요. 그렇죠. 뭐 이제 올해 5월달에 그 칸 영화제에서 사실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이 어느 가족이라는 그런 맞아요. 작품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예, 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저는 사실은 이제 어느 가족보다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와 뭐 세 번째 살인이라든가 뭐 또 옛날에 만들었던 그 뭐 환상의 빛이라든가 이런 작품들 더 좋아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참 신파일 것 같아요. 내용이 그 료타라는 아주 성공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비즈니스맨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네, 그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아들이 어릴 때 그 병원에서 뒤바뀌어가지고 산부인과에서 뒤바뀌었죠. 네, 병원에서 뒤바뀌었다라는 사실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서 음.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정 아이가 뒤바뀐 그 두 가정이 만났는데 만나죠. 보니까 본인은 굉장히 성공하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집은 자기가 보기엔 좀 별 볼 일 없는 막 전파상 이런 전파상 시골에. 네 그런 그러니까 진짜 자기 아들을 키우고 있던 집이 그 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너무너무 이제 실망을 좀 하면서 음. 이제 겪게 되는 어떤 정신적인 또 방황이랄까요? 네. 네. 그리고 그 일단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키운 정과 정과 이제 나은정. 나은정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통계상으로 대부분은 낳은 자식을 다 자녀를 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제 이 또 자기의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이 영화를 기획할 당시가 이제 이 영화 만들기 한 5년 전쯤이었는데 딸을 낳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건 뭘까? 그렇죠. 혈연이라는 그렇죠. 건 뭘까? 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촬영하고 뭐 영화제 다니고 해서 집에 갔다가 이제 나오면은 딸이 또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보고서 예, 정말 이제 이런 영화를 한번 좀 찍어봐야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들죠. 그 뭐 키운 자녀가 중요하냐, 낳은 자녀가 중요하냐, 뭐 이런 질문도 있지만 그 가정 환경의 차이. 그렇죠. 그렇죠? 예, 가정 환경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그 갈등들이 네. 보여지는데 이게 굉장히 좀 현명하게 진행되어 이런 맞습니다. 그 두 가정이 자주 만나면서 아이들끼리 여기서는 이제 스톱해야 돼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나은정, 기른정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이게 호기심들이 막 부쩍부쩍 커지는데 그 호기심이 커진 상태에 더 얘기하면 이거 진짜 스포일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돼. 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제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 중에 또 하나가 그 류타는 성공했지만 그러니까 아들이랑 충분히 놀아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유다이라는 그 전파상 주인은 정말 계속해서 몸으로 놀아주고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맞아요. 있었던 거죠. 어떤 맞아요. 그 대조적인 그 지점을 통해서 또 이 영화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이 감독이 자기가 못하는 거를 네. 그 전파상을 통해서 대신 투영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말은 누가 누구를 키우게 될까요? 이거는 네. 영화를 보면서 네.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네.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란 이 영화는 그 OST가 국내에 정식 발매되지 않았어요. 원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렇게 음악을 많이 사용하지를 그렇기도 않고요. 하고요. 네. 그래서 차마 그 영화에 있는 걸 못 듣고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네. 이 노래를 듣고요. 또 캣 스티븐스의 Father and Son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사자키 추석 특집 마지막 날 이 지친 당신을 위한 어른 처방전 이런 제목으로 이 성장 영화들 몇 편 이야기 듣고 영화 속의 노래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글쎄요, 이 방송 라디오로 이 영화 이야기 듣고 음악 몇 곡 들었다고 과연 이 지친 당신을 위한 처방을 저희가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좀 찾아서 보시면
확실히 기운 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이제 영화는 또 봐야 맛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이 성장 스토리를 다룬 영화들은 또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신 것들도 많으니까 네, 오늘 여기 소개된 영화 말고도 또 뭐 많이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가 그 바비 빈튼의 이 론리라는 음악이 흐르는 성장 영화인데 네. 약간 좀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한 그로잉 업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제가 네네. 미국의 고등학생 이 남자 고등학생들이 온갖 이 성적 상상력을 총동원하는 기행들을 저지르는 것들이 막 담겨 있는 영화인데요. 네, 제가 본 것 같진 않네요. 제목은 들어봤는데, 네, 그 영화에 아주 순정파 한 남학생이 네, 그 학교의 가장 예쁜 이 퀸카 여고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이 퀸카 여고생은 아주 키 크고 멋진 이 남학생하고 사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 여학생이 덜컥 임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남학생은 이 여학생을 버려요. 근데 이 네네. 순정파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극진히 돌봐서 아무튼 뭐 중절 수술 뭐 이런 등등을 다 해줘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나는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해서 반지 하나를 사가지고 그 여학생 집에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여학생이 안 보여요. 네. 한참 찾았더니 다시 부엌 안에서 그 건장한 남학생하고 또 키스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겠네요. 그렇죠. 무너졌겠네요. 네. 그러면서 혼자 그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반지를 버려요. 네. 그때 흐르는 음악이 바비 빈튼의 론리라는 미스터 론리인가 그렇군요. 네. 하는 음악까지 흐르는 네. 이런 영화도 요즘 다시 봐도 아주 뭐 풋풋하게 되는 그런 감동을 주는 영화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사실은 좀 최근 영화들인데요. 네. 네, 그 뭐 고전 영화들 하면 사실 뭐 그렇죠. 졸업이란 영화 정말 아이고, 뭐 대단한- 대명사죠. 네, 음. 성장 영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 좋은 작품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들 같은 작품은 특히나 또 한국의 그 다양성 영화니까요. 예. 네, 좀 많이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함께해 주신 윤성은 영화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석 특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무비 종합 선물 세트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